안녕하세요, 최종렬입니다. 어제가 설날이었네요.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 이루시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중에서 98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102페이지 첫 번째 줄까지입니다. 도시의 공생활과 사생활, 건축가들은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까? 필자는 공간의 성격을 XY축으로 분할된 4분면으로 나누어 네 가지로 구분한다. 4분면 X축의 N쪽은 머물러 있는 정주 공간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동하는 공간이 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실 소파가 있는 공간은 X축의 N쪽에 있고 자동차가 다녀야 하는 도로는 X축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아주 빠르게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X축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공간일 것이다. Y축은 아래로 갈수록 사적인 공간이고 위로 갈수록 공적인 공간이 된다. 우리의 화장실은 Y축의 맨 아래쪽 끝일 것이고 공원은 Y축의 가장 꼭대기가 된다. 모든 건축 공간은 이 XY축으로 만들어진 4분면 안에 어딘가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차도 옆의 인도는 공적이면서 이동하는 공간이다. 그러니 인도는 1사분면에 속한다. 침실은 정주하는 공간이면서 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니 침실은 3사분면에 속한다. 거실은 정주하는 공간이면서 공적인 공간이다. 2사분면이다. 도로의 경우가 특별한데 도로는 이동하는 공간인데 공적이기도 하고 사적이기도 하다. 차도는 일단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공간이다. 자동차를 통해서만 차도라는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차도는 공적인 공간이지만 자가용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차도는 사적인 공간이 된다. 우리 국민은 지난 40년간 꾸준하게 자가용의 소유를 늘려왔다. 그 이유 도시의 도로를 나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내 차를 소유하면 전국의 모든 도로는 나의 사적인 공간이 된다. 현재 우리의 차도는 실제로는 사적인 이동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차도는 1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이동 중인 것이다. 모텔 대실, 과거의 골목길은 동네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이었다. 쓰임새를 보면 마당은 사적인 정주 공간이고 골목길은 공적인 정주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골목은 주차 공간이 되었다. 공간적으로 승용차는 밖에서 안을 보기 힘들고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사적 공간이다. 우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혼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승용차는 방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골목길에 자주 주차된 차는 이전에 공적인 공간이었던 골목길을 사적인 공간으로 변형시킨다. 우리 도시에서 차도가 차지하는 면적은 점점 넓어졌다. 차도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동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정주하는 공간을 그만큼 빼앗긴 것이다. 사적 공간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공간이 누군가의 사적 공간이 되면 내가 갈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울 같은 대도시가 이렇게 넓고 고층 건물이 많아져도 사실 내가 가서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의 총량은 더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자가용으로 채워진 테헤란로 같은 대로 역시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공간이다. 우리 도시의 삶에서 공적인 정주 공간은 과거에 비해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 한강시민공원 정도만 남은 듯 하다. 도시 내에서 내 소유의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머무를 공간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심 속에는 정주할 공간이 없어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녹지공원은 경사져 있다는 점이다. 경사졌다는 것은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사면 때문에 산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니 서울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산이 많아도 우리는 공적인 정주 공간에 목이 마른 것이다. 공공의 정주 공간이 사라지니 우리가 공간을 점유하려면 사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카페를 비롯해 비디오방, 노래방, 찜질방도 마찬가지다. 모텔이 가장 재미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모텔방을 하루 종일 빌리는 경우는 적다. 대신 몇 시간씩 빌리는 대시를 한다. 시간 단위로 내 방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갈 곳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공간을 빌리는 비즈니스가 발달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도시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92%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제 도시 지역에 이제 환경을 이제 좋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도시 지역에 보면 이제 콘크리트로 다 건물을 짓든지 뭐 아스팔트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서 이렇게 동식물들이 사는 공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제 많이 훼손돼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훼손된 부지를 복원해서 이제 동식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사람도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도시 생태 공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열섬 현상을 완화하든지 그다음 온실가스 저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나은 뭐 생태계 서비스를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이제 지역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년까지 25개소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사업마다 2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해에는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게 되고 2, 3차년도에 복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복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훼손된 이제 원래 동식물들의 서식 공간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는 곳도 도로도 다 연결되어 있듯이 동식물들의 공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 연결시켜주고 이제 복원을 시켜주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고유 생물종들을 이제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런 고유 생물종들이 그쪽 지역에 서식할 수 있게 훼손된 부지에 다시 복원해서 서식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식물들은 본인들의 서식 공간을 얻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진 거였고요.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과의 정책적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야생 동물에서 유래한 질병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야생 생물에서 유래한 질병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도시 생태계는 특히 더 건강성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거나 사업 수단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도시 지역에 동식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생물 다양성을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생물학자는 우리 전 지구에서 생물 한 종을 잃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서 나사못을 빼는 거랑 똑같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 두 개 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비행기가 나는데 지장은 없지만 몇 개를 빼야 비행기가 추락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좀 더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만큼 생물 종들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게 되는데 이런 도시 생태계 건전성 회복을 통해서 이제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게 도시 건전성 회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